승객에게 직접 T레이를 쏘아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 테라헬스의 특성과 장점을 생각해 볼 때 대표적인 것이 비파괴 검사입니다. 물체를 깨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위험한 의약품이나 폭발물 같은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그런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의료 영상 기술입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수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분 함량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것이 암세포인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종합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 이곳에서는 테라헤르츠파의 실용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일찌감치 테라헤르츠파의 중요성을 깨달은 일본은 2005년에 이미 미래 기간 기술 중 최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과 함께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왔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제 우편물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이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우편물 속에 들어있을지 모를 불법 약품을 봉투를 파괴하지 않고서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테라헤르츠 분광 분석기를 사용해 발생한 테라헤르츠파를 샘플에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다. 実際にパウダーが入った、郵便物がこちらの1番、2番、3番になります。これらを実際にテラヘルツ波で分析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어떤 가루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세 종류의 우편물을 준비한다. 실제 우체국에서는 가장 먼저 X선을 이용해 이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걸러낸다. 그리고 테라헤르츠파의 산란광을 이용해 가루를 찾고 마지막으로 실제 분광 분석기에서 성분을 분석한다. 테라헤르츠파 분석 결과 1번은 설탕, 2번은 코카인, 3번은 필로폰이었다. 이렇게 봉투를 뜯지 않고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테라헤르츠파는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아직 미개척 주파수 영역인 테라헤르츠파. 따라서 그 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テラヘルツ帯にはこれまでいいカメラがあまりなかった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カメラの技術開発が非常に急速に進んでいます。それとその光源の方も小さくて安価な量子カスケードレーザーと呼ばれるようなものが開発されてきていますので、例えば5年後、10年後っていうのはこれまで以上にテラヘルツ技術が我々の身近な生活の中で使われていく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10,000원짜리 지폐 1000여 장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지난 2007년 경찰에 접수된 위패 발생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500건이 증가한 3,614건. 고성능 복사기와 스캐너같이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 관련 기기를 이용하는 등 위조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위조 방지 기술이 첨가된 지폐가 발행되는 등 위패를 막는 방지 기술도 나날이 첨단화되고 있다. 누가 봐도 똑같은 두 장의 지폐. 잘 살피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과연 위조 지폐를 막을 수 있는 방지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만원권 지폐. 만원권 지폐 안에는 20가지가 넘는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있다. 그 가운데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10가지 정도. 먼저 앞면 왼쪽이나 뒷면의 오른쪽에 빛을 비추면 보이지 않던 그림이 나타난다. 숨은 그림, 은화다.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비밀은
지폐를 만드는 종이의 재질, 지폐의 원료는 노일이라는 면섬유로 지폐를 만들 때 이 섬유질의 농도를 달리하면 통과하는 빛의 양에 따라 어둡고 밝게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세종대왕 초상의 오른쪽에는 은폐 은선이 들어있다. 용지를 만들 때 얇은 띠 형태의 은선을 삽입해 지폐를 제조한 것이다. 은폐 은선은 형광 처리된 얇은 플라스틱 띠로 만드는데 빛에 비춰보면 띠와 함께 아주 작은 문자가 나타난다. 그것만이 아니다. 지폐에 자외선을 쏘이면 밝게 빛나는 부분이 드러난다. 지폐 같은 경우에는 무형광 용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특정 부분에 형광 물질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지 제조 시에도 가느다란 색섬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삽입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광 아래에서 비춰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특정한 부분과 그리고 색섬유들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권 같은 경우에는 형광 용지에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색섬이라든가 형광 물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미세 문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세종대왕 옥기세는 한글 창제 당시에 28자모를 미세 문자로 새겨 넣었다. 위조 지폐에서는 글자가 뭉치거나 깨져버린다. 그리고 지폐 상단의 태극 무늬에는 흉내내기 어려운 인쇄 기술이 또 하나 숨어 있다. 바로 앞뒤판 맞춤이다. 이 태극 무늬가 나타나는 이것은 앞뒤판 맞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면과 뒷면에 하나의 그림을 나누어서 이렇게 놓았는데요. 이것을 평판 인쇄여서 동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빛을 투과시켜서 보았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 지폐의 경우에는 이런 동시 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떤 하나 일치된 그림이 아니라 깨져서 두 개의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뒷면을 동시 인쇄해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조가 어렵다. 그리고 지폐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만이란 숫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색변환 잉크를 사용한 위조 방지 기술이다. 지폐의 위조를 막는 최신 기술인 색변환 잉크는 자연계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알려져 왔다. 대표적인 예가 몰포나비의 날개. 나비의 날개와 색변환 잉크는 모두 빛의 간섭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